제가 다녔던 학원이 작가가 화실 겸 작업실을 이렇게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도구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특유의 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무슨 냄새예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너는 평생 그림 그려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유화의 그 오일 냄새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대를 가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쭉쭉 그렇게 그림을 그려온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아크릴 물감인데 이제 유화는 기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아크릴은 이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아크릴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좀 더 접근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유화는 마르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크릴이 조금 더 저에게는 다루기 쉬운, 좀 더 친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끄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종이에는 알 수 없는 형상들이 좀 그려져 있어요. 추상적인 내용의 작품들로 사실 진행을 좀 해오다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더 또렷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사회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도 하나의 작가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통사고 작업으로 이렇게 천천히 발을 들여놨던 것 같아요. 블랙 드로잉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부제로 해서 교통사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이 가득 메워질 정도로 캡처를 해놓고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 SNS나 매체에서 너무 블랙박스 영상들을 많이 다뤘어요. 처음에는 그래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자극제로서 사람들한테 시청률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자꾸 방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연치 않게 제가 찍어놓은 교통사고 사진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그거를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종이에다가 그냥 쓱쓱 그렸는데 차들이 부딪혀서 있지만 마치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 다른 연출로서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로 떼어내는 것처럼 느낌을 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니쉬를 사용을 해서 표면에 좀 오브제적인 느낌을 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영화관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성으로 이렇게 표현된 글씨들이 있는데 이게 거참 영화 좀 봅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각자만의 이렇게 영화를 보는 타입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좀 남한테 해를 끼치는 부분도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영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표현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보다는 사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좀 더 흑심을 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긴 마찬가지로 좀 더 애정행각을 부리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그 영화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아냈어요.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차창 밖으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피 묻은 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떠올려졌었거든요. 이런 상상을 계속 하고 있다가 무심히 이제 집에 있는 싱크대를 바라봤는데 거기에 고무장갑이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고무장갑을 보고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유머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고무장갑을 이제 툭하니 걸어놓게 됐죠. 이 블랙 드로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블랙 유머와 드로잉이 결합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블랙 유머적인 요소 중에서도 그
그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대페이지망의 그런 기법을 데리고 왔어요. 교통사고를 이제 방관자의 입장이 아닌 내 자신으로 조금 더 근접하게 좀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도에서 해외 지원 사업에서 공모해서 이제 돼가지고 베를린을 가게 됐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함의 작업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한 상황들을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거에서 나오는 이제 공감이 작업에 이제 뭐 영양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그래,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린 건데, 그 안에 그렇다면 너는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극복이자 누군가와 함께 이겨내고 싶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는데, 네가 어딨냐라는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괴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전시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 그냥 이미 이제 불편한 상황이 아니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작업인데,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완전체로 보여지지 않게 반절반절을 쪼개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DP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크고 작은 불편한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직면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시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겨내 가면서 너무 모른 척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이런 끔찍한, 이런 잔혹한 일들이 화려한 색깔들하고, 그리고 약간 유머스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의적인 언어들하고 같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연출 방법으로 작품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편하고 좋은 것들만 바라본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불편한 것들을 극복을 하려고 하고 피하지 않고 마주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화되는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만 사실 하루에도 수만 번의 이런 교통사고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는 그걸 겪은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누군가를 잃었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정말 이걸 피하지만은 않고 내가 이거를 정말 내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술가는 기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사람들한테 잊혀져 있는 것들, 모르는 것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관심이라는 물을 줘서 그것들을 하나의 어떠한 소중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로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불편한 것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이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뭐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시리즈를 가지고 테마로 묶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 매두고 다니듯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